옛날 옛적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들은 아가를 무척 갖고 싶어 했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루는 아내가 마녀에게 찾아가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이 씨앗을 가져가 화분에 심고 좀 기다려보렴.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길 테니. 아내는 기뻐하며 마녀에게 고마워했어요. 그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에 그녀는 마녀에게 돈을 주었죠.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분에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인내심으로 화분 옆을 지켰답니다. 얼마 뒤 큰 튤립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내는 무척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펼쳐진 잎에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어요. 그러자 꽃잎들이 모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꽃 속에는 한 아이가 앉아있지 뭐예요?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그녀는 아주 작은 그 소녀를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말 작은 아이로구나. 너의 이름을 엄지공주로 해야겠다. 엄마는 호두 껍데기로 침대를 만들고 제비꽃잎으로는 매트리스, 장미꽃잎으로 담요를 만들어 주었어요. 엄지공주는 편안한 새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죠. 밤에는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침대에서 잤고 낮에는 테이블 위에서 놀며 노래를 불렀지요. 어느 날 밤 엄지공주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못생긴 개구리가 창문에서 나타났어요. 개구리는 소녀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개굴, 세상에서 제일 작고 아름다운 소녀구나. 내 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어. 개구리는 재빠르게 호두 껍데기를 잡고 창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집 근처에는 늪이 있었어요. 그 못생긴 개구리와 아들이 사는 집이 거기에 있었죠. 그 개구리의 아들은 아빠만큼 못생겼는데 아빠가 그 소녀를 데려오는 것을 보자 좋아서 개굴개굴 울어댔어요. 개굴, 개굴. 그만 울거라. 소녀가 깨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깨어나면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몰라. 개굴. 아빠와 아들은 소녀가 머물 곳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아빠 개구리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개울에 연꽃을 띄워 소녀를 올려두자꾸나.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으면 일어났을 때 도망가는 것도 불가능할 테니까. 아빠 개구리는 그녀의 침대를 연꽃잎 위에 두었어요. 아침이 되자 따사로운 햇볕 때문에 엄지공주는 잠에서 깼어요. 집이 아닌 걸 눈치챈 그녀는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것을 보고 무서워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아빠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는 엄지공주에게 갔어요. 여기 네 새 친구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멋진 집을 새로 준비했단다. 늪의 아주 깊은 물속에 있지. 아빠와 아들은 호두 껍질로 만든 엄지공주의 침대를 들어 떠나보내고 나뭇잎 위에 그녀만 남겼어요. 그 순간 빨간 물고기들이 따라 수영하며 못생긴 개구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못생긴 개구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엄지공주에게 하는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걱정 말아라, 작은 소녀여. 우리가 구해줄 테니. 그들은 모두 함께 그녀가 앉아있는 연꽃잎의 줄기를 씹어서 끊어버렸어요. 이제 연꽃잎은 흘러가 물이 흐르는 바다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그녀를 위해 초록색 잎을 위한 길이 열렸고 모든 새들이 감탄했어요. 저렇게 아름답고 작은 소녀가 있다니. 그녀가 큰 왕풍뎅이를 지나치는데 그가 재빠르게 그녀를 구조해서 나무 위에 착지시켰어요. 나무 위에 있는 엄지공주는 너무 무서웠어요. 너는 무슨 벌레니? 그리고 나를 왜 데리고 온 거야?
나는 왕풍뎅이야. 너 같은 벌레는 처음 봐. 내 친구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잠시 후 다른 모든 왕풍뎅이들은 엄지공주를 보기 위해 같은 나무에 둘러앉았어요. 티를 내진 않았지만 모든 왕풍뎅이들은 그녀의 대단한 아름다움에 질투를 느꼈죠. 너 참 웃기게 생겼다. 얘 봐라. 불쌍하게도 날개도 없구나. 너무 못생겼어. 너는 네 얼굴을 어떻게 보니? 원하는 곳으로 떠나도 좋아. 우리는 너처럼 못생긴 친구와 있고 싶지 않거든. 엄지공주는 여름을 혼자서 보냈어요. 그녀는 꽃잎의 물을 마시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겨냈죠. 오랜 시간이 지나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여름 옷을 입은 그녀는 감기에 걸리고 말았지요. 저 멀리 땅이 보였어요. 그 땅은 짚으로 덮여 있었어요. 오래 걸은 후에야 그 땅에 다다를 수 있었지요. 그녀는 곧 지푸라기 아래 들쥐의 집을 찾아내었어요. 엄지공주는 음식을 얻고자 문을 두드렸고 보리를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친절한 들쥐가 그녀를 안으로 들었지요. 그녀는 들쥐가 준 모든 음식을 전부 먹어치웠어요. 들쥐는 엄지공주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네가 하루에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해주마. 너무 좋아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내 이웃이 올 거야. 그는 나보다 더 좋은 분이지. 만약 그와 함께 간다면 더 편하겠지만 시력이 나쁘다는 걸 기억해야 해. 아주 재미난 동화를 말해주면 좋단다. 그가 그것을 아주 좋아하니까. 잠시 후 등에 벨벳 털옷을 입은 두더지가 나타났어요. 엄지공주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죠. 나라라 무당벌레 내일은 결혼식 엄마가 새 드레스 사주실 거야. 그 두더지는 예쁜 엄지공주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집에 데려가고 싶어 했죠. 나는 좀 전에 구멍을 파고 터널을 만들어서 왔단다. 너만 좋다면 그 길로 가서 내게 우리 집을 보여주고 싶구나. 엄지공주는 망설였어요. 들쥐가 동의하자 엄지공주도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길을 떠났죠. 곧 그들은 바닥에 누워있는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날개는 양옆에, 머리와 발은 깃털 아래에 있었죠. 내가 올 때는 여기 없었는데 아마 구멍으로 떨어진 게 틀림없어. 엄지공주는 숲속 새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지저귀곤 했었죠. 그들 중 한 마리일 거라 생각되어 무척 슬펐어요. 들쥐와 두더지 모르게 그녀는 제비에게 돌아가 입맞춤을 해주었어요. 이 새는 여름 동안 지저귀던 그 새 중 한 마리일 거야. 만약 그렇다면 이 새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어. 얼른 오거라, 엄지공주야.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녀는 지프로 누빔 이불을 짰지요. 그 길로 다시 가서 제비를 덮어주었어요. 그녀는 담요로 쓰는 바카잎을 적셔 제비의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예쁜 새야, 빨리 낫길 바래. 다음날 엄지공주가 제비에게 갔더니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날 살렸어. 바로 회복될 거야.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완전히 회복이 되면 따뜻한 나라에 있는 내 친구 옆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밖은 아직 추워. 이 따뜻한 침대에서 쉬면 곧 회복될 거야. 엄지공주는 제비에게 충고를 한 뒤 꽃잎에 물을 받아 제비에게 가져가 마시게 했어요. 그런 다음 제비가 어떻게 덤불 속으로 떨어졌는지 들을 수 있었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친구들만큼 빨리 날 수 없었던 거예요. 쉽게 피곤해졌고 그러다 떨어진 거였어요. 마침내 봄이 오고 다시 한번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제비는 이제 엄지공주와 헤어질 시간이라고 생각했지요. 나와 함께 숲으로 가고 싶니? 나도 가고 싶어. 그치만 내가 떠나면 들쥐가 무척 상심할 거야. 그렇다면 안녕, 엄지공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엄지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제비가 날아가는 걸 지켜봤어요. 여름을 앞두고 엄지공주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제 여름이다. 벨벳 두더지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해. 엄지공주, 우리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야 해. 겨울이 오면 당신과 땅속에서 함께 살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거야. 엄지공주는 춥고 어두운 땅 속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햇볕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다시 들어가려 할 때 머리맡에서 새가 쥐저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가장 사랑하는 제비가 머리 위에 있지 뭐예요? 엄지공주는 제비에게 곧 두더지와 결혼하여 햇볕이 없는 땅속으로 들어가 살게 됐다고 말하였어요. 곧 겨울이야. 우리는 더 따뜻한 나라로 갈 준비를 마쳤어. 우리랑 가자. 은혜 갖고 싶어.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엄지공주는 제비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엄지공주와 제비는 숲과 바다 그리고 눈으로 뒤덮인 산을 날아갔어요. 그 후 두 친구는 더 따뜻한 나라에 도착했어요. 아주 멋진 곳이었죠. 태양은 더욱 빛나고 하늘마저 빛이 났어요. 이것이 내 집이야. 마음껏 꽃을 가져도 좋아. 정말 아름다워. 제비는 엄지공주를 아름다운 꽃잎에 내려주었어요. 그 아름다운 꽃잎 사이에서 그녀는 무척 행복했지요. 꽃잎에 앉아 넋을 잃고 들여다보았어요. 꽃잎에는 유리만큼 빛나는 작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는 이 꽃의 요정이었어요. 모든 꽃들은 그만의 요정을 갖고 있었죠. 그는 손가락만큼 키가 작았지만 어깨에 빛나는 날개와 머리에는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처럼 작으면서 또 그렇게 아름다운 소녀를 만난 것이 처음이었어요. 네 이름은 뭐니, 소녀야? 내 이름은 엄지공주야. 그 요정은 그의 왕관을 벗어 엄지공주의 머리에 씌워주었어요. 나와 결혼해준다면 너는 모든 꽃들의 왕비가 될 거야. 아주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헤쳐온 엄지공주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너무 멋진 요정의 프로포즈를 받고 정말 행복했어요. 요정은 엄지공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엄지공주의 어깨에 두 날개가 생겼어요. 엄지공주는 이제 요정들의 여왕이 되었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항상 미소를 띤 얼굴의 금발소녀 폴리안나 때문에 주변은 항상 즐거움이 넘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졌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고아원에서 머물러야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돈 많은 그녀의 이모가 그녀를 돌보겠다고 찾아왔어요. 이모는 폴리안나를 위해 아주 작은 다락방을 준비했죠. 하녀는 그녀가 와서 무척 기뻐했어요. 이 어린 아가씨 손님이 우리 폴리 아가씨를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이모 집에 도착한 폴리안나는 기쁜 마음에 울면서 이모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이모는 마냥 행복해하지만은 않았죠. 이모는 폴리안나에게 방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어요. 엄청나게 커다랗고 멋진 집을 둘러본 폴리안나는 무척 놀라워했어요. 그녀의 이모는 다락방을 보여주었어요. 여기가 네 방이고 저녁 시간은 6시니 잊지 마렴, 폴리안나. 폴리안나는 그녀의 방이 마음에 들었어요.
집안의 다른 방들을 구경해 봤지만 왜 하필 그녀에게 다락방을 주었을까라며 불만을 갖지도 않았답니다. 폴리 이모가 말한 6시,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폴리안나는 식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폴리안나는 어딨죠? 제가 지금 가서 데리고 올까요, 폴리 아가씨? 아니요. 저녁 식사 후 그녀는 폴리안나의 방으로 갔지만 조카는 그녀의 방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즉시 정원으로 나가서 정원사에게 폴리안나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정원사는 저 너머 언덕을 가리켰고 정말로 폴리안나는 거기에 있었어요. 서둘러 낸시는 폴리안나에게 달려갔고 그들은 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폴리안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폴리안나가 신기했던 하녀 낸시는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물어봤지요. 기뻐하기 게임이에요. 아빠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던 여자분이 목발을 보내셨대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 목발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빠와 저는 언제나 그날을 떠올리며 행복해야 할 많은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방 안에 있던 폴리안나는 침대에서 울고 있었어요. 천사와 함께 사시는 우리 아빠. 전 우리가 하던 그 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만약 어두운 다락방 안에서 혼자 앉아있다면 아빠도 저처럼 행복을 찾기 어려울걸요? 다음날 폴리안나는 1층 정원으로 내려가 이모를 꼭 안았어요. 이모, 사랑하는 이모. 오늘 아침도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거 아침 인사 맞는 거니? 이렇게 말하고 이모는 뒤돌아서 떠나버렸어요. 멀리서 이 장면을 본 늙은 정원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폴리안나에게 그녀가 얼마나 엄마를 많이 닮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정원사가 자신의 엄마를 안다고 말하자 그녀는 무척 행복해졌죠. 시간이 가면서 폴리 이모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적응되었어요.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 곧장 이모와 함께 숙제를 했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저녁 6시까지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녀는 가끔 장을 봐오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시내에 간 소녀는 긴 원통 모양의 모자를 쓰고 까만 롱코트를 입은 한 남자를 봤어요. 그 소녀는 그와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그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그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걸었죠. 이번에는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낸시는 무척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커다란 저택에 혼자 살면서 그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부자 미스터 펜들턴이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폴리안나는 집으로 몸이 약한 개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폴리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녀는 한 소년을 데려왔어요. 그러자 폴리 이모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렴 폴리안나. 네가 한 일 중에 오늘이 정말로 최악이구나. 길고양이와 개들을 데려오는 것도 모자라 하다 이젠 거지를 데려왔구나. 내 집으로 말이야. 전 거지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소녀는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길에서 이 소년을 구하고 싶은 소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9월이 되자 폴리안나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금세 학교가 좋아졌어요. 어느 날 롱코트의 남자 펜들턴 씨가 폴리안나에게 떠나지 말고 혹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물론 폴리안나에겐 어려운 결정이죠. 펜들턴은 폴리안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난 네 엄마와 사랑에 빠졌단다. 정말 그녀를 사랑했었지. 하지만 네 엄마는 날 사랑한 적이 없었고 곧 그녀는 너의 아버지와 결혼해.
그들은 이 도시를 떠났단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항상 화난 듯한 표정이 되어버렸고 언제나 우울해 보였던 거죠. 하지만 엄마를 쏙 빼닮은 밝고 긍정적인 폴리안나를 보자 혼자만의 세상에서 우울 속에 빠져있던 그는 이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폴리안나가 옆에 있어 살 이유를 찾게 되었답니다. 내 곁에 있어주렴. 그럼 우린 행복할 거야. 너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난 널 딸처럼 여길 거란다. 하지만 그녀의 이모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이모는 폴리안나를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모를 홀로 두고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미스터 펜들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녀는 펜들턴 씨에게 이모가 거부했던 지미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럼 지미와 펜들턴 씨 둘 다에게 행복한 일을 뿐더러 자신도 더 자주 방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펜들턴 씨는 소녀에게 다음 주에 지미와 함께 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폴리안나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폴리안나가 차에 치였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살아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녀는 이모가 자신을 떠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이모라고 부르고 싶다고 생각했죠. 며칠 뒤 폴리안나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리는 쓸 수 없었어요. 펜들턴 씨는 폴리안나에게 병문안을 가서 이모에게 폴리안나가 그동안 자신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또 같이 살고 싶다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얘기해 주었어요. 폴리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모는 더욱더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고양이와 개도 조카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죠. 어느 날 그들이 기다리던 도시의 의사가 일주일 늦게 도착했어요. 폴리안나의 건강을 체크하고는 안 좋은 소식을 전했죠. 불행하게도 저 어린 소녀는 이제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어머나, 이것을 들은 폴리 이모는 울다가 급기야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이모의 목소리를 들은 폴리안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기다리던 날이 슬픈 날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모두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폴리안나는 모두에게 기뻐하기 게임을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펜들턴 씨는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미를 입양했다고 말하자 폴리안나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폴리 이모는 자신만 그 기뻐하기 게임을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낸시가 그 게임에 대해 설명하자 그녀는 단번에 이해했죠. 그리고 곧장 폴리안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뻐하기 게임,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그 게임을 같이 하자꾸나. 오예! 제가 들은 소식 중에 최고예요, 이모. 한편 펜들턴 씨의 의사는 폴리안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오래전에 폴리 이모와 언쟁이 있었던 그 의사는 15년 동안 발기를 끊어왔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둘은 잘 풀려서 폴리안나를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펜들턴의 의사는 폴리안나의 상태를 보더니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몇 년이 흐르고 폴리 이모는 폴리안나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폴리 이모,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치료가 끝날 것 같대요. 조금씩 걸을 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곧 퇴원해도 좋다고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게 다 감사한걸요. 사실은 잠깐이었지만 다리가 아팠던 것도 다 감사해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해요, 폴리안나 드림.